2023년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주목할 팀이 있습니다. 바로 우나이 에메리 감독과 함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에스턴 빌라인데요. 사실 에스턴 빌라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강인 선수를 지난 1월부터 원했다라는 그 소식들,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강인 선수와 맞물린 주앙 펠릭스까지도 최근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에스턴 빌라의 이적 시장 상황,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턴 빌라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얻었고, 사실은 이제 토트넘 허스퍼와 이제 클럽의 위상이라든지 최근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팀이었는데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에메리 감독 부임하고 나서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팀인데요. 이번에 그 토트넘을 제치고 7위 이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 행보도 상당히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 파우 토레스는 원래 토트넘이 강력하게 영입을 추진했고 실제로 제안까지 했다가 거절당했던 선수인데 이번에 빌라 오피셜이 떴고요. 이 선수들 외에도 사실은 이전에도 토트넘과 연결되던 선수들이 꽤 많이 빌라로 왔습니다. 네, 먼저 그 틸레망을 보스만으로 영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4년 계약을 했는데, 틸레망 같은 경우는 원래 보스만 대상자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빌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6월 11일에 일찌감치 영입을 확정 지은 거였거든요. 예, 뭐 사실 벨기에 대표 선수로서 물론 뭐 기대치만큼 안 좋았던, 뭐 기대치가 한창 고점일 때보다 떨어진 면도 있긴 하지만 아스날이 원하기도 했었고, 뭐 토트넘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레스터시티가 강등되면서 거치가 좀 궁금했는데 빌라에서 에메리 감독과 함께하게 됐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6월 17일에 좀 큰 뉴스가 떴죠. 그 세비야의 명단장으로 유명한 이제 몬치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세비야가 하브리그에 많이 있었던 팀이었는데 이걸 이제 라리가로 끌어올리고 또 이제 우승들을 이끌어낸 게 바로 몬치 단장 때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세비야 구장을 갔었을 때도 세비야 구장 그 메가스토어 가보면은 몬치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책자도 막 몬치 관련한 이런 뭐 그 자서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의 업적과 관련한 그런 책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사실 세비야가 이렇게 돌풍의 팀으로서 라리가 상위권으로 치고 오는 과정에는 거상이다. 그러니까 저렴한 이적료를 투자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성과를 내고 또 비싸게 팔아서 구단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중심에 이 몬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비야가 단장 축구를 하는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가게 만들었거든요. 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레이스라던가 다니아오베스라던가 뭐 이제 나바스라던가 라모스라던가 이런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뭐 칸테라던가 아드리아노라던가 이런 선수들 영입해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기도 했었죠. 예, 다만 이제 세비야를 떠나서 다른 팀에서 일할 때는 썩 좋지 않은 성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로마에선 별로였는데 또 다시 세비야 오니까 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실제 그 에메리 감독이 이제 그 세비야 지휘봉을 잡고서는 유로파리그 3연패를 했어요. 예. 2013-14 시즌부터 2015-16 시즌까지 3연패를 했는데 그때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몬치였죠. 그리고 이제 에메리는 비아레알을 이끌고 2020-21 시즌에 다시 한번, 그래서 총 4번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감독 역대 최다 우승이고요. 몬치 단장은 더 대단합니다. 예, 뭐 그 유에파컵이었을 때 2005-06 시즌과 2006-07 시즌 유에파컵 2연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메리와 함께 3연패를 했고, 그 다음에 2019-20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무려 7번. 예, 단장으로도 역시나 뭐 역대 최다죠. 예,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함께 노리게 됐는데요. 이 몬치 단장과 더불어 역시 많은 라리가 선수들, 스페인 선수들이 빌라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오피셜 아주 큰 선수가 떴죠. 파우 토레스 영입이 떴는데요. 일단 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은 3,250만 유로의 이적료에 더해서 이제 500만 유로의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매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액이 4,500만 유로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거나 추정치고 관계자를 통해 나온 거니까 뭐 저희가 서류를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파우 토레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이적료라면 토트넘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왼발 센터백이 필요한데 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파우 토레스에서 이제 판대팬으로 바뀐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파우 토레스가 빌드업적인 능력은 더 좋죠. 확실히 이 선수가 발밑이 좋고 그리고 패스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다만 이제 이 선수가 기동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이제 토트넘이 백스리를 썼을 때면은 파우 토레스의 기동성을 다른 선수들이 보완을 해줄 수 있지만은 지금은 4-3-3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할 거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거기서는 그러면은 파우 토레스의 기동성 부족이 조금은 발목을 잡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게다가 에스턴 빌라는 4-2-2-2를 쓴다면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좀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점유 능력이라든지
축구라든지 특히 이제 에메리 감독이 쓰는 스페인식의 빌드업 축구에는 파우토레스가 적합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에메리 감독이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죠. 비아레알에서 직접 예. 활용을 했었으니까 예. 뭐 활용 방안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영입설이 돌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사실 에스턴 빌라가 공격수 영입에 있어서는 아센시오랑도 연결이 됐었고 또 지난 1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소식으로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둘 다 이제 파리로 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앙 펠릭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붕 떠 있는 펠릭스를 노린다는 보도가 이제 스페인의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근데 펠릭스를 노린 거는 예전부터도 노렸어요. 빌라 역시도. 근데 예. 펠릭스가 계속 거절을 했는데도 빌라가 여전히 구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펠릭스와 매우 어색한 상황, 이게 아틀레티코 관련된 소식들을 이제 쭉 여러 가지를 전달해 주는 건데 그렇게 나온 걸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사실상 이제 펠릭스를 배제하다시피 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아카데미랑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펠릭스는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을 원하고 있대요. 예. 본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가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이 펠릭스 영입에 그렇게 나서고 있지 않다. 왜냐면 여기도 만약에 음바페가 나가면 펠릭스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시멘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뭐 파리 생제르맹은 그냥 펠릭스에게 그냥 관심 정도만 아주 살짝 그것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현재까지도 펠릭스 영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보내는 구단은 빌라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사실 펠릭스의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시메오네 감독과 계속 그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만 이제 지난 시즌 전반기에 조금 뭔가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1월 달에는 첼시로 이제 임대를 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메오네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만 하고 떠나면 펠릭스가 돌아와서 엔리케 감독과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엔리케가 파리에 갔고 그러면서 파리랑도 연결이 됐고 또 재밌는 것은 결국에는 펠릭스가 첼시에도 뭔가 큰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붕 떴는데 그 기간에 그리즈만 포텐이 빵 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펠릭스의 등번호였던 7번도 네. 이번 시즌에 그리즈만에 줬고 등번호도 지금 없어요. 네. 펠릭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인데 빌라가 원래 이제 이강인 선수를 원했다가 이제 지금은 파리로 가게 된 건데 또 파리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게 된 상태에서 펠릭스를 원하지 않는 뭐 크게 뭐 관심이 없는 그런 엇갈린 운명이 됐다. 그러니까 빌라가 이강인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에메리 감독도 뭐 비아레알 시절부터도 이제 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원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더 좋은 구단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빌라도 다른 선택지들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강인과 펠릭스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펠릭스는 공격수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도 현재 연계되는 것도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이제 팀들이 좀 이제 감독들 때문에라도 좀 겹친 부분들이 있었다. 뭐 엔리케 감독도 스페인 출신이고 거기다가 지금 펠릭스도 파리 생제르맹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빌라는 양쪽 다 결국은 거절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저는 근데 펠릭스도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빌라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원하는 구단들이 없으니까. 물론 펠릭스도 그냥 본인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격수 영입 못하는 팀들이 펠릭스 선호할 가능성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는 보겠지만은 이러다가 도리어 붕 떠버리면은 저는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펠릭스가 저는 좀 현명한 선택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사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에스턴 빌라가 확실하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애초에 아틀레티코를 본인이 선호했고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챔스에 나가는 팀 위상이 큰 팀을 원하는 거고 펠릭스도 마찬가지인 생각인 거거든요. 파리를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가운데 사실 에스턴 빌라는 또 에메리 감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팀이니까 또 사실은 펠릭스 입장에서도 여기 가서 에이스로 또 활약하면서 경력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약간 이강인 선수하고는 다른 거죠.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데 반해 펠릭스는 결국 임대 가서도 아쉬운 모습이었잖아요. 물론 뭐 순간순간 반짝이는 재능들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펠릭스는. 문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그것도 뭐 전체를 따지더라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이적료가 들었던 이적이잖아요. 사실 그리즈만이 나간 돈을 그대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도리어 더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싸게 판매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펠릭스를 영입하려는 팀들이 주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에스턴 빌라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펠릭스는 본인이 조금 낮은 곳으로 가서 올라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파우토레스도 왔잖아요. 빌라가 최근 영입한 걸 보면 그렇게 그 안내킬만 프로필의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 아니다. 일단 뭐 지난 시즌에도 빌라가 뭐
뭐 디에고 칼로스도 영입을 했었고요. 또 이제 뭐 덴동커, 알렉스 모레노는 겨울에 이제 영입을 했었고, 또 이제 부바카르 카마라도 영입을 했고, 쿠티뉴는 이제 완전 영입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예. 이제 겨울에 콜롬비아 유망주인 공격수 두란까지도 영입을 했었는데요. 알렉스 모레노하고 이제 부바카르 카마라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걸 저희가 알잖아요. 예. 물론 뭐 부바카르 카마라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는 부상 후 좀 못 나왔지만 그래도 후반기 때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알렉스 모레노도 좋은 모습 보여준 가운데 디에고 칼로스는 사실 지난 시즌 못 쓴 선수예요. 예, 영입하자마자 뭐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뭐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3경기 출전이 전부였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디에고 칼로스는 사실상 새 선수의 영입이나 예. 마찬가지다. 그리고 몬치 단장이 이미 세비야 시절에 잘 알던 선수고, 또 결국에는 이제 파우토레스와 함께 약간 라리가식의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대대적인 새로운 개편이 이제 되는 것이다, 센터백 라인이.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대감을 가져다 주는 건 에메리 감독인 거죠. 에메리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경기당 승점이 1.96점이었는데요. 이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감독들 중에서 3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에메리가 부임하고 나서의 빌라 성적은 3위라는 소리예요. 예. 챔피언스리그 나갔어야 되는 팀이라는 예. 거죠. 어떻게 보면 막판에도 실제로 뭐 챔피언스리그의 희망도 산술적으로는 있었고 유로파리그는 가능할 뻔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 시즌 어떻게 보면 풀 시즌을 치르고 영입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더 좋은 성적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특히 이제 에메리가 부임하기 이전까지 빌라가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예. 14위까지 떨어지면서 강등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빌라가 야심차게 제라드를 데려오고서도 이제 그 경질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에메리가 부임하고 나서 순위가 7위까지 올라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토트넘을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UEFA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 획득하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된 거죠. 네, 사실 뭐 이제 파우토레스 영입도 영입이지만 지금 전반적인 전력 구성이라든지 올 여름에 링크가 뜨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만약에 주앙 펠릭스가 결국에 오게 될 경우에도 에메리가 잘 쓰면 또 이 선수의 포텐이 서질 수가 있고 또 한 번 토트넘보다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예상 라인업으로 올린 건데요. 펠릭스가 온다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와킨스의 일단 뭐 투톱 파트너로 펠릭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예. 처음에는 물론 뭐 그러다가 펠릭스가 또 못 보여주면 베일리한테 밀려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2선에는 조금 창의적인 유형의 부엔디아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박스에 타격하는 능력이 좋은 램지가 이렇게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더글라스 루이스의 카마라의 틸레망의 맥긴까지, 이거는 정말 화려한 라인업이 되는 거예요. 예. 왼쪽 풀백도 모레노와 디뉴, 오른쪽 풀백이 조금 강화가 되긴 해야 돼요. 애슐리 형이 팀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맥캐시 한 명만으로는 사실 맥캐시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인버스를 풀백 백업을 쓰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풀백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중앙 수비도 화려하죠. 파우 토레스에 또 이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밍스도 있고, 또 이제 디에고 칼로스도 있고, 에질 콘사도 있고. 예. 이러면은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두 자리랑 센터백 두 자리는 완전한 더블 스쿼드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 이 정도의 스쿼드라면 빡빡한 잉글랜드 리그, 사실 뭐 카라바컵도 해야 되고 FA컵도 있는데 컨퍼런스 리그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한 잉여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쓰면서, 특히 이제 유로파 리그는 아니지만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을 노리면서 네. 그걸로도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노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원래 그 프리미어 리그를 항상 빅6라고 했잖아요. 예. 예, 빅6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맨유, 맨시티, 아스널, 토트넘, 첼시 그리고 리버풀까지를 뽑았었는데, 지금은 이 빅6 체제가 뉴캐슬이 들어오면서 빅7 그리고 또 이제 빌라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은 빅8 체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유망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스카우트 시스템과 이제 뭐 통계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브라이턴까지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경쟁이 다음 시즌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다시 이제 특히나 케인을 붙잡으려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절대 케인이 재계약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도 빌라를 보면서 선수들 정리와 영입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빌라의 지난 시즌 후반기 돌풍 결코 반짝 돌풍이 아니라 위대한 상승의 서곡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분명히 에스턴 빌라의 행보를 참고해야 되고 자극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에스턴 빌라 공격 보강 어떻게 하고, 또 말씀하신 풀백 보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올여름 이적 시장 조용한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빌라의 소식,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